네, 반갑습니다. 전 여러분들께 수능 영어에 빛이 되어줄 김범구입니다. 자, 2026학년도 수능 대비 커리큘럼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요. 첫 인사를 드리는 영상이네요. 아마 이걸 보고 있는 친구들 지금 고3이거나 혹은 N수를 생각하고 있거나 뭐 이런 둘 중에 한 상황에 놓여 있을 텐데 일단 그 첫 시작을 이 영상과 함께 될 것 같아서 반갑다는 얘기와 함께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요, 아래 보면 나와 있지만 강사 소개 간단하게 하고 영역별로 커리큘럼 소개 한번 한 다음에 마지막에 모아서 개강 일정 한번 표로 보여드리고 끝나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쭉 보면서 나에게 필요한 강좌가 뭘지, 그리고 특히나 어떤 강좌로 이 2026 수능 대비를 시작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판단하면서 전체 플랜을 한번 세워보는 규격을 잡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사 소개를 먼저 한번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김범구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최우등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투스 온라인에서 영어 영역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해가 3년 차죠. 2024학년도 수능 대비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1년, 2년 보내고 이제 3년 차에 이제 접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입성 당일날 영어 영역 1위 달성도 했었고요. 현재 종합 2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온라인으로는 이러하고요. 아래 나와 있는 학원들은 제가 이제 작년 동안 이제 다녔던 혹은 이제 올해 출강하게 되는 학원들의 이력들을 쭉 적어 놨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학원들 중에서 일부 학원들에 출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강과 현강 모두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학생들과 많이 소통하면서 어쨌든 올해 3년 차를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하여서 제가 커리큘럼 소개를 한번 쭉 드려볼 건데요. 크게 5가지 영역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구문, 어법, 독해, 그다음 모의고사, 마지막 주간지 커리큘럼까지 작년과 재작년과는 또 다르게 올해 좀 많이 변화하거나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원래 커리큘럼을 알고 있던 분들은 기존 커리큘럼과의 차이점들도 한 번씩 좀 이제 짚어보면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제 커리큘럼을 처음 마주한다 하는 분들은 제가 영역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달라지거나 보완됐는지 같이 연결해서 설명해 드릴 거니까 그냥 쭉 설명 따라오시면 사실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구문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제가 구문 강좌로서 하고 있는 컨텐츠가 문포독 시리즈인데요. 그 중에서도 문포독 기초, 그리고 두 번째로 문포독 심화, 이렇게 2가지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첫 해부터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컨텐츠고요. 문포독이란 이름을 한번 보시면 문법 for 독해의 줄임말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문법을 다루는 수업이기는 하지만 그 초점 자체가 문법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독해를 위한 문법을 배웁니다. 쉽게 말해서 문법은 우리한테 하나의 수단일 뿐인 거야. 그죠? 독해를 위한, 해석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문법을 배운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문법과는 약간 초점이나 다루는 내용들이 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런 관점으로 영어를 볼 수도 있구나. 문법이라는 거, 구문이라는 걸 이런 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구나. 뭔가 좀 신선한 접근법들을 많이 배우게 될 거고요. 그 차이는 1강부터 사실 확실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문포독 기초는요, 노베이스를 위한 기초 구문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영어가 어느 정도 좀 베이스가 부족하다, 기본적인 해석조차 좀 어렵다 하는 친구들, 특히 모의고사 기준으로 3등급 미만인 학생들한테는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첫 걸음을 떼는 강좌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해석을 위한 기초 문법 개념들을 배우는데 아래 제가 예시들을 적어놨죠. 문장과 절의 차이는 무엇인가? 투부정사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관계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접속사가 나왔을 때는 어떤 기능들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수능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데 본격적인 어떤 독해, 빈칸 추론, 얼마나 어려워, 그쵸? 그런 애들을 건드리기 전에 나는 기초 해석이 좀 필요하다. 한 문장 한 문장 제대로 된 해석이 필요하다 하는 분들에게 되게 이제 맞춤형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올해 현장 강의를 진행하면서 2년 동안 학생들을 쭉 지켜봐온 결과 결국 이 등급이 향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엄청나게 뭐랄까요? 전략적인 독해 스킬들 이런 것들을 몰라서 학생들이 등급이 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전략을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기가 부족해서 결국은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첫걸음을 떼기에 굉장히 중요한 강좌가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개념들 다루고 수능 출제 포인트까지 같이 제가 곁들여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들아 이 부분은 해석에서도 중요하지만
수능 어법 문제로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석을 위해선 이런 점들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풀이를 위해선 저런 점들에 초점을 맞춰야 돼.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포커스를 딱 맞춰 드릴 거거든요. 그런 것들 쭉 따라오시면 되고요. 평가원 기출 구문들도 같이 분석하는, 어떻게 보면 개념부터 실전까지 압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2024년 그리고 5년 그 수능 대비 있죠. 최근 2년간 베스트셀러 강좌예요. 그만큼 이제 영어가 좀 자신이 없는 친구들한테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 영어가 좀 재밌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강좌이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수강 후기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한 번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문포독 심화인데요. 기초랑 결은 비슷합니다. 문포독이라는 테마는 똑같은데 이제 대상이 조금 달라지겠죠. 1등급을 위한 심화 구문 강좌라고 적혀 있는데 3등급 이상 학생들한테 추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포독 기초에 있는 내용들이 너무 쉽다 하는 학생들이 처음 시작으로 선택하면 되는 강좌예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문법4 독해의 줄임말이고요. 고득점에 걸림돌이 되는 심화 구문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투부정사, 관계대명사 이런 것들은 아마 고1 때부터 쭉 봐왔던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고3에 올라가면 문장이 조금 더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문장을 길고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가정법, 생략구조, 분리, 도치. 이미 이 느낌들만 봐도 기초에 나왔던 예시랑은 조금 다르죠. 좀 더 뭔가 추상적인 느낌들이 들죠. 네,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심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심화 개념, 고난도 평가원 기출 구문 분석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진행하는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 되게 추천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석해오던 방식과는 많은 부분들이 달라질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연습부터 처음 시작에 다뤄드려요. 무슨 말이냐? 영어라는 걸 내가 해석할 때 지금까지 뭔가 좀 잘못 해오고 있었구나. 영어가 내가 계속 어려웠고 해석이 안 되는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처음부터 확 사고 과정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런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고득점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강을 해야 되고요. 사실 고득점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고3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문포독 심화 안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고3 기출 문장들을 같이 볼 거기 때문에 예를 하지 않고 기본기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독해로 넘어가게 되면 아마 독해 강좌들이 크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최대한 겨울방학이 막 시작되기 전에 할 수 있는 빨리 수강하고 빨리 체화하고 독해로 넘어가는 걸 권장해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본격적인 단계를 위한 첫 걸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네. 이렇게 구문 강좌들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어법으로 넘어갈게요. 어법은 한 강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라클 평가원 실전어법이라고 나와 있죠. 얘는 이제 문제풀이용 어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봤던 문포독 있잖아. 걔네랑은 조금 결이 다른 게 똑같이 어법을 다루긴 하지만 문포독은 해석을 위한 어법이고요. 얘는 문제풀이를 위한 실전어법입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죠. 제가 따옴표 안에 뭐라 적어놨냐면 수능어법 문풀 1주 단기 완성.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정말 평가원에 출제되는 그 패턴들을 한 번에 싹 정리해서 일주일 안에 여러분들이 체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의 볼륨이 크지 않고요. 교재도 두껍지 않습니다. 그냥 기출됐던 패턴들을 모두 정리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저렇게 나올 수 있고 이건 이렇게 풀고 저건 저렇게 풀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뭐랄까 챗GPT처럼 여러분들을 약간 자동화시키는 훈련들을 하는 정말 훈련에 가까운 강좌예요. 그만큼 얘는 여러분들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문포독에 나오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나한테 체화가 안 돼 있다? 그럼 얘를 이해하기 좀 어려울 거야. 그래서 제가 문포독을 항상 강조를 하는 거고, 이 오라클이라는 강좌는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어법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의고사나 수능 기준 29번에 나오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강좌이고요. 단 한 번이라도 출제된 개념은 반드시 다룹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되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2025학년도 수능 있죠. 지금 작년 수능, 아직 응시하지 않긴 했는데 작년 수능 기준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작년 6월에 어법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왔어요. 그때 무슨 테마가 나왔냐면 능동 vs 수동 테마가 나왔거든요. 근데 얘가 사실 독특한 테마는 아니죠. 너무나도 유명하고 학생들이 다 알고 있는 테마인데 정답으로 그때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답으로 나오지 않다가 그때 유일하게 정답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라클에서는 이거 다룹니다. 여기서 다뤘고 제가 심지어 수능 전에 강조까지 했던 그 테마가 작년 6평의 정답으로 그대로 나와서 제 수강생들이 되게 많이
고마워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만큼 무슨 말이냐면 이 오라클이라는 강좌는 단순히 자주 출제되는 패턴만 정리하고 끝내는 강좌가 아니에요. 여기다 제가 색깔로 표시해 놨지만 한 번이라도 출제되었거나 혹은 넘어서서 나온 적이 없지만 한 번쯤은 앞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은 장담하건대 다 건드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한 강좌를 들으면 어법이라는 건 틀릴 수가 없는, 정말 틀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다뤄주고 넘어가거든요. 복습이 잘 되어 있다면 절대 틀릴 수 없는 그런 어떤 되게 압축적이지만 알찬 컨텐츠가 들어있는 강좌예요. 뭐 동사 vs 준동사, 능동수동, 관계사 등등 대명사, 제기대명사, 제가 정말 심도 있게 한 번이라도 출제될 수 있는 거, 고난도로 나와도 상관없어요. 어떤 난이도로 나오든 어법 문제만큼은 맞출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 강좌다 보니까 정말 만족도가 높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일단 평가원 기출 패턴들을 제가 쭉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개념 설명이 이뤄지겠죠. 그 다음에 10개념 문제풀이도 같이 들어갈 거고요. 심화대기와 수문 개념, 여기가 제가 가장 큰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이에요. 작년 6평도 이 수문 개념에서 결국 문제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만큼 사실 저는 전공자다 보니까 이 어법에 대한 지식은 사실 학술적인 학문적인 지식 체계가 전 되게 많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수능에서 어떤 부분들을 건드릴 수 있고 어떤 부분들은 건드릴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정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자부하고 있거든요. 그런 저의 어떤 노하우와 그 학문적인 지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추리고 추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 하나 수강하시면 어법 문제만큼은 절대로 틀리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그런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피드백을 이렇게 쭉 받았을 때 가시적인 성과가 가장 눈에 보이는 강좌가 이 오라클이라는 강좌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강의 후기들을 보면 얘는 그러니까 뭔가 뭐 이해가 잘 돼요 이런 느낌보다 진짜 이거 보고 나니까 안 틀려요. 진짜로 성적이 올라요 라는 그런 가시적인 후기들이 좀 많았던 그런 강좌거든요. 그래서 뭔가 단기간에 확실하게 어법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느 시기가 됐든 들을 수 있어요. 뭐 초반에 들으셔도 되고요. 수능 직전에, 지금 오늘이 사실 촬영일 기준으로 수능 전날이거든요. 2025 수능. 2025 수능 전날은 오늘 들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이건 되게 컴팩트하게 여러분들한테 안정적인 3점을 갖다 줄 수 있는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느낌의 테마인지 아시겠죠? 어법은 일단 그러하고요. 저희 이제 메인이 될 만한 독해 컨텐츠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독해는 강좌 양이 좀 많아서 차분히 따라오셔야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제가 인사할 때 들었던 문구가 있죠. 수능 영어에 빛이 되어줄. 저는 약간 테마가 빛과 관련된 테마들이 좀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독해 시리즈가 이제 다 빛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실루엣. 느낌이 오시죠? 약간 뭔가 윤곽은 보이고 뭔가 이렇게 외관은 좀 느껴지는데 정확하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 이게 1단계예요. 독해 1단계 강좌명은 실루엣입니다. 주제 독해라고 적혀 있는데요. 문단의 주제를 파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주는 강좌다. 무슨 말이냐? 쉽게 생각하면 주제 제목 요지 있죠. 여러분들 모의고사 기준으로 22번, 23번, 24번 여기에 출제되는 문제들을 같이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여러분들이 빈칸 추론을 보든 뭐 의미 추론, 어휘 추론, 순서, 삽입 어떤 유형을 마주하든 간에 그 문단의 주제를 모르고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만큼 모든 유형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건 문단의 뭐를 파악한다? 주제를 파악한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주제를 못 잡고서는 빈칸 추론 풀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요즘 학생들이 뭘 제일 어려워하는지 아세요? 얘를 어려워해요. 주제를. 특히나 킬러 문항 이슈 이후로 영어가 되게 어려워졌단 말이야. 그러면서 어느 영역들을 건드리기 시작하냐면요. 주제 제목 문제들을 어렵게 내기 시작해요. 지문을 어렵게 주는 경우도 있고요. 선지를 엄청 헷갈리게 주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 실루엣에서 다룰 거예요. 얘 하나를 수강하면 지문의 주제를 못 잡고는 넘어가지 않는 진짜 무조건 주제만큼은 잡을 수 있게 해주겠다. 실전적인 얘기부터 해서 본질적인 얘기까지 같이 들어있는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평가원 기출문제풀이 당연히 같이 들어갈 거고요. 문장 독해도 같이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문단의 주제를 잡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한 문장 한 문장을 저랑 같이 독해를 하면서 예를 들어 얘들아 이 문장에서는 너네가 이런 점들을 잡았어야 돼. 이 문장에서 중요한 표현은 이 표현이야. 너네가 읽으면서 아 얘랑 같은 말이구나 이런 것들을 잡으면서 읽었어야 돼. 제가 한 문장씩 가이드를 계속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강하면서 여러분들은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내가 중요하다는 점을 잡았는지
내가 이 문장에서 핵심을 얘로 잘 잡아냈는지, 지금 저 사람이 얘기한 대로 내가 독해를 똑같이 했는지, 이거를 잡으시면 돼요. 그 차이를 계속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저랑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단순히 개념을 배운다라기보다는 저랑 같이 독해를 계속 호흡하면서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느낌으로 가는지 느낌이 좀 오시죠? 그렇게 진행되는 게 실루엣이라는 강좌일 거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양한 유형들의 문제풀이를 진행할 거란 말이야. 이 문제풀이를 위한 정말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스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인강 런칭 첫 해에는 이 실루엣이라는 강좌가 독해 기준으로 가장 수강 신청 수와 교재 판매 수가 많았던 그런 강좌예요. 그만큼 첫 단계를 떼기에 되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고 기본적이지만 놓치면 안 되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루엣이라는 강좌의 느낌은 이러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루미너스라는 강좌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루미너스는 평가원 기출분석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이 부제에서 이미 어떤 강좌인지는 느낌이 확 오시죠? 다운표 내용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2등급 이상을 위한 평가원 기출분석, 2등급 이상을 위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루미너스에서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수능 영어에서 2등급 이상은 받고 싶다, 혹은 3등급이라도 최대한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수강해야 되는, 진짜 이건 수강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느낌의 강좌이긴 해요. 어떤 테마를 갖고 있냐면 킬러 문항 이슈를 반영한 평가원 기출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드리는 강좌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만 그냥 풀고 해설하고 이런 게 아니라 킬러 문항 이슈를 반영해서 뭔가 능동적으로 기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그런 강좌입니다. 크게 세 가지 강좌로 나뉘어 있어요. 여기가 좀 중요한데요, 여러분. 작년에는요, 제가 루미너스라는 강좌를 한 강좌로 그냥 했어요. 재작년에도 마찬가지고. 루미너스라는 강좌가 크게 달라지는 건 올해 세 가지의 그 테마로 나뉜다라는 거. 왜냐하면 작년에 모든 유형을 다 한 권으로 압축해서 한 강좌로 압축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강좌 분량이 되게 길어지고요. 교재가 너무 두꺼워지고, 그러니까 뭔가 한 유형만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싶은 학생들한테 볼륨이 너무 커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취약한 유형들을 먼저 수강하거나 골라서 들을 수 있도록 세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추론편, 그 다음에 순사편, 기타 유형편, 이렇게 나뉘어 있어서요. 각 편들의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는 제가 뒤에 슬라이드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루미너스라는 강좌의 전체적인 특징들을 조금 더 읊어보면 유형별 풀이 전략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선택지 분석이 들어갑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요즘 여러분들 수능에서의 가장 큰 테마가 뭔지 아세요? 함정선지. 요즘은 지문을 어렵게 못 내거든요. 그러니까 선지를 어렵게 냅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반복되어 오던 테마예요. 유형별 풀이 전략 플러스 함정선지를 소거하는 방식들을 알려주고, 당연히 실루엣에서 다뤘던 그 기본적인 독해 방식들은 적용하되 각 유형별로 세부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특징들이 따로 있단 말이야. 영어 전략 싸움입니다. 이 전략들을 알고 있으면 문제를 되게 컴팩트하게 깔끔하게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 수강 후기 중에서 특히 독해 파트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되게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이 문제에 답을 딱딱 낸다. 독해를 해도 깔끔하게 하고 답을 내도 깔끔하게 내고, 뭔가 저는 그 중간 과정이 복잡하고 막 머리 아프고 생각을 많이 해서 이렇게 답을 내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실제로 수능 영어가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되게 깔끔한 사고로 그냥 얘가 있으니까 답은 얘지, 이것 때문에 답은 이거지, 바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강좌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보여드릴 땐 되게 쉬워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혼자 하려고 하면 되게 어려워요. 그만큼 무슨 말이냐면 기본기와 체화가 필요합니다. 그 기본기를 문포독 시리즈와 실루엣에서 쌓는 거고요. 그 체화하는 과정을 루미너스에서 진행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유기적으로 강좌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맞아서 이렇게 한번 탑승을 하시면 아마 계속해서 연결되고 끝까지 이제 좀 큰 그림이 완성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시그니처 강좌고요. 제 커리큘럼을 탄다라고 하면 사실 이것만큼은 필수적으로 수강하기를 권장합니다. 제가 가장 힘을 많이 실어서 준비하는 강좌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작년엔 얘가 실루엣을 이기고 작년 독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만큼 루미너스라는 강좌도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권장하고 있고, 사실 제 커리큘럼을 듣는 학생들 중에서 가장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추천하는 게 이 강좌이긴 합니다. 유형별 풀이 전략을 되게 깔끔하게 수립해드리고 깔끔하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좌다. 영어라는 걸 좀 덜어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각각의 편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추론편에는 세 가지의 추론 유형들이 담겨 있습니다. 빈칸 추론, 의미 추론, 어휘 추론. 괄호 안에 있는 건 모의고사 기준 몇 번 문제로 출제되는지를 제가 적어 둔 거고요. 이 세 가지 유형들, 추론 유형들은 여러분들 또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같이 다루는 게 되게 도움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형들을 같이 다루는 게 추론편이다 라 생각하시면 되고, 순사편은 뭐 너무 뻔하죠. 순서 배열과 문장 삽입. 얘네 두 개도 너무 공통된 테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다뤄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많은 친구들이 되게 반가워할 만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기타 유형편을 새로 따로 이제 개설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실 여러분들이 보통 수능 영어를 공부를 하다 보면 대부분 이제 뭐 한 3등급, 4등급 여기서부터 시작한 학생들이 많죠. 그 친구들한테 제가 항상 질문하는 게, 너네는 지금 빈칸 추론을 못해서 순서 삽입을 못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 같냐? 아니다. 주제 문제 자꾸 틀리지 않니? 무관한 문장, 요약문 41, 2번 특히 얘 요즘 많이 틀리죠. 이런 애들 틀려서 자꾸 등급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수능 영어는 점수를 얻어서 쟁취하는 싸움이라기보단 약간 방어하는 싸움이에요. 90점만 넘으면 되잖아. 초고난도 문제들을 우리가 맞힐 필요는 없단 말이야. 세 문제까지는 무슨 문제를 틀려도 1등급이 나와요. 근데 4개부터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죠? 그 4개, 5개, 6개, 7개, 8개를 틀리게 만드는 그 유형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빈칸 추론이 문제일까? 순서 삽입이 문제일까? 아니거든요. 보통은 점수가 흔들린다. 주제가 흔들려요. 무관한 문장, 요약문 41, 2번이 흔들려. 이런 데서 내가 방어를 못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빠르게 해결을 해야 뒤에 빈칸 순서 삽입을 푸는 것도 의미가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유형을 제가 따로 개설했고요. 되게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중에서 중상 레벨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먼저 공략을 해야 되거든. 그죠? 얘네들 제가 되게 자세하게, 되게 실전적으로 확실하게 맞힐 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 그만큼 여기가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고, 제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여러분들한테 선보인다라는 되게 큰 차이를 보이는 지점입니다. 올해 제 3년차 커리큘럼에서는 요 기타 유형편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많이 강화가 될 거다라는 거를 제가 하나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독해 세 번째 강조하는 슈퍼노바입니다. 그러니까 실루엣, 루미너스, 슈퍼노바, 이렇게가 독해 3단계. 이제 회사에서 3둥이로 많이 그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독해 3둥이에요. 이렇게 3개가. 처음에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했다가 루미너스에서 뭔가 빛이 환해지고, 슈퍼노바는 초신성이죠. 빛이 폭발하는 겁니다. 이런 단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빛이라는 테마를 저는 항상 가지고 있다라는 거 항상 생각하시면 되고요. 슈퍼노바가 그 마지막 단계, 고난도 빈순삽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죠. 요것 또한 작년과는 많은 부분들이 달라졌어요. 작년에는 슈퍼노바로 하프 모의고사를 제가 제공을 해드렸었는데, 하프 모의고사를 이게 강좌 시기가 6평 전에, 그래서 이제 5월쯤에 개강이 되는 그런 강좌거든요. 근데 이제 요때 하프 모의고사를 해드리니까 아직 기본기가 안 돼 있는 분들, 기출 분석이 덜 돼 있는 분들이 풀기엔 너무 어렵다라는 후기들도 있었던 것 같고, 실제로 제가 6평 대비는 에이펙스 모의고사 시즌 제로를 따로 진행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슈퍼노바를 고난도 문제들을 푸는 걸로 다시 한번 돌려보자 해서 이제 올해 요게 좀 바뀌었어요. 확실한 1등급을 위한 고난도 기출 분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평가원 그리고 교육청 기출 중에서 저희가 루미너스에서 다루지 않은, 그리고 좀 난이도가 높은 고난도 기출 분석을 같이 진행하게 될 거고요. 루미너스는 그래서 제가 2등급 이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잖아. 슈퍼노바는 1등급을 굳히고 싶은 친구들이 수강하시면 돼요. 유기적으로 따라오시면 되는 거죠. 그죠? 빈칸 추론은 함정 선지 훈련이 주되게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빈칸 추론 지문이 막 어렵지 않아요. 선지가 어려워, 선지가. 함정 선지를 소거하는 기준들을 다루는 강좌가 될 거고, 순서 삽입은 패턴들 중에서 약간 좀 고난도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 고난도 패턴들을 한번 모아서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슈퍼노바라는 강좌가 될 거고요. 분량이 엄청 길지 않은 대신 어려운 문제들을 보기 때문에 양보다는 진로 승부하는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평 전에 수강하시는 게 가장 좋고, 만약에 시기를 놓쳤다 하면 언제든 수강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만, 내가 만약 수능에서 확실한 1등급을 받고 싶다, 그랬을 때는 반드시 슈퍼노바라는 그 단계를 거쳐야 된다라는 거,
루미너스는 2등급 이상 정도를 보장하는 강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난이도별로 이렇게 루미너스와 슈퍼노바가 구별되어 있으니까 그거 잘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해에서 마지막 번외가 하나 있는데요. 하반기에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7월이나 8월쯤에 보게 되는 그런 강좌가 될 텐데 쉘터 백제라는 강좌예요. 고난도 엔제 커리큘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얘는 말 그대로 100문제가 들어있는 엔제입니다. 하반기가 되면 여러분들이 기출분석도 다 끝났고 아직 실무를 풀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이런 상황에서 보통 엔제가 많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 시기에 맞춰서 저도 엔제라는 커리큘럼을 하나 새롭게는 아니고 이제 하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좀 새로워진 점은 쉘터도 좀 세분화가 되어 있다는 거, 유형별로. 그래서 주제와 기타 유형편을 같이 모아서 주제, 무관한 문장, 요약문, 중장문 얘네를 모아서 하나 제공하는 게 있고요. 추론편, 빈칸 추론, 의미 추론, 어휘 추론, 그 다음에 순사편, 순서 배열과 문장 삽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내가 취약한 유형들을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평 이후에 약점 유형들을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좌예요. 내가 어떤 유형이 취약한지에 따라서 골라 수강하셔도 되고 세 가지를 병행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1일 4문항 5주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총 100문제씩 교재에 수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체 제작 문항들이 들어있을 거고 6평의 출제 포인트를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는 전체적인 시험들의 난도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제가 조정할 거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EBS 연계는 제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해결할 수 있도록 다 여기에 녹여 드릴 거예요. 어떤 느낌으로 진행되는지 아시겠죠? 하반기에 문제풀이용, EBS 연계용, 그리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그런 자체 문항들을 보여드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출분석 강좌들도 물론 학생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지만 자체 컨텐츠로도 되게 학생들이 만족도가 높은 편이거든요. 실제로 현장 강의에서는 제가 계속 자체 제작 문항들 모의고사 이런 것들로 현장 커리큘럼을 진행해요. 그만큼 직접 제작한 문항들이 난도도 꽤 있는 편이고 다가오는 약간 킬러 문항 이슈 이후의 수능을 대비하기에 되게 적합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 생각보다 되게 어렵고 도전할 만하다. 이런 식의 평가들을 많이 받거든요. 현장에서의 분위기도 좀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 컨텐츠들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는 특히 지난 2년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과 많은 노력을 들여서 여기를 훨씬 더 좀 리뉴얼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뭔가 제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으니까 올해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독해 컨텐츠는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저희 모의고사 컨텐츠 한번 볼게요. 에이펙스 실전 모의고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미리 보는 수능, 실전 모의고사 커리큘럼 이렇게 적혀 있는데 뭐 이게 납득이 안 되는 분들은 없을 것 같고 에이펙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클라이맥스랑 좀 비슷해요. 정점, 꼭대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날 실제로 정점의 점수를, 꼭대기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연습을 굉장히 빡세게 시켜주는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파이널 자체 제작 모의고사고 수능과 동일한 구성, 당연한 얘기죠. 저는 성우분들까지 신경 써서 초빙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진짜 수능과 똑같은 시험처럼 느낄 수 있도록 많은 부분들을 신경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정말 다 누리면서 최대한 실전에 가깝게 연습할 수 있도록 제가 신경 쓰는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1년간의 커리큘럼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은 비용과 가장 많은 노력과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강좌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현장 강의에서도 되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런 컨텐츠예요. 봉투 모의고사 해설지 해설 강의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마 현장에서 제가 해설하는 그 강좌들이 인강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6평 대비로 시즌 0가 나오고 9평 대비로 시즌 1이 나오고요. 수능 대비로 시즌 2가 나오게 될 건데요. 각각의 회차는 좀 다를 수도 있고요. 봉투가 아닌 PDF 제공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그 해의 상황을 봐서 제가 이제 정하게 될 거니까 공지 나오는 대로 항상 참고해 주시면 되고 문제의 난이도 자체는 생각보다 좀 어려운 편일 겁니다. 제가 어려운 컨텐츠를 내기로 좀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작년이 될 수도 있겠죠. 작년 한 해 동안 범구쌤 컨텐츠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말을 제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되게 많이 들을 정도로 저는 정말 고득점, 고난도의 시험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시험이 쉽게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어렵게 나올 것도 항상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를 섞어서 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게 에이펙스 모의고사예요.
어쨌든 요거 되게 만족도가 높고요. 이제 내일 수능 봐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이 시험을 보면서 점수가 많이 이제 올라가고 올라간 채로 안정적이게 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던 강좌니까 요거 시기에 맞춰서 한 번씩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평 대비, 9평 대비, 수능 대비로 한 번씩 진행이 되니까 그 시기에 맞는 문항들을 이제 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모의고사 컨텐츠는 뭐 더 얘기할 게 없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변화라고도 볼 수 있는 주간지 한 번만 알려드릴게요. 제가 작년 컨텐츠에서도 주간지를 살짝 진행하긴 했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강화돼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름도 바뀌었죠. 럭스라고 하는 주간지가 이제 출간이 될 건데요. 럭스가 뭐냐면 빛이라는 단어의 라틴어 어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라틴어 쪽에서 럭스라는 단어를 빛으로 많이 쓰는데요. 서울대 문구 아시죠, 여러분? 베리타스 럭스 메아라는 단어 있잖아. 거기에 럭스가 빛이야. 그거 라틴어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컨셉이 빛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주간지도 어떻게 보면 약간 근본, 어원 이런 느낌을 내고 싶어서 원래는 위클리9이란 그런 제목이 있었는데 이제 럭스란 이름으로 바꿔서 진행을 합니다. 시즌 1부터 시즌 5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감을 유지하기 위한 분기별 주간지 이렇게 나와 있죠. 시즌 1, 2, 3, 4, 5가 이렇게 2개월씩 해서 여러분들이 10월까지 공부할 수 있는 분량들이 들어있을 거고요. 아마 요거 그대로 못 따라가서 한두 달씩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건 11월 살짝 넘어가는 그 기간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5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 하루에 4문장씩, 일주일에 5일씩 그래서 예비일 하루, 오답하는 거 하루 이렇게 해서 뭐 아니면 강의 듣는 날 하루 해서 이렇게 제가 이틀은 빼드렸거든요. 일주일에 5일씩 투자해서 하루에 4문제씩 푸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 거냐면 평가원 교육청 기출문제들 중에서 저희가 루미너스나 슈퍼노바나 실루엣에서 다루지 않는 문항들, 수록이 되지 않은, 중복되지 않는 문항들만 들어갈 거고요. 그 외에는 자체 제작된 문항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주간지까지 같이 보게 되면 사실 제 강좌 하나 따라가면서 주간지 꾸준히 푸시면 돼요. 항상 제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복습북, 워크북에 대한 이 수요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공하지 못하는 거에 되게 아쉬운 점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 커리큘럼 중에서 뭐 강좌 하나를 수강하면서 매일매일 주간지로 복습하는 거야. 이렇게 가시면 영어에선 구멍이 생길 수가 없어요. 혹은 난 진짜 그냥 독학만 하겠다. 주간지만 1년 동안 푸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출분석 따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해도 사실 충분하거든요. 그만큼 모든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구멍이 나지 않도록 제가 만반의 준비들을 다 모든 구멍들을 다 막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대비가 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겠다 싶은 것들을 취사 선택해서 1년의 커리큘럼을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나한테 필요하다 싶은 것들을 긁어 모아서 여러분들만의 커리큘럼을 또 한번 구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따라가셔도 좋고 내가 필요하겠다 싶은 것들을 재구성하셔도 좋고요. 어쨌든 간에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서 구성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영역별 커리큘럼 소개는 끝내보고요. 저희는 이제 개강 일정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표로 한 번에 싹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요건 하나 캡처해 두셔도 좋을 것 같고 제가 뭐 공지사항이나 이런 데다가 한번 정리해서 올려둘 거니까 거기서 확인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다가오는 11월 오늘 기점으로 해서 문포독 기초 오리엔테이션을 촬영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 중순부터 문포독 기초 촬영이 쭉 들어갈 거고 빠른 시간 안에 완강이 될 거예요. 그러고 나면 바로 심화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11월, 12월 동안 문포독 기초 심화를 제가 끝내놓고 오라클까지 12월에 끝내놓는 게 저의 이제 플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부터 시작을 해서 독해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될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에이펙스 모의고사는 각 모의고사 보기 한 달 전쯤, 한두 달 전쯤에 개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제 연간 커리큘럼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다소 빠른 페이스로 쭉 진행이 될 거예요. 현장 강의랑 맞춰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되게 빠르게 개강이 되어 있을 거고요. 인강으로 수강하는 친구들은 아마 진도가 조금씩 늦어지는 경향들도 있을 건데요. 사이사이에 텀들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후반부까지 내가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강좌들을 꼭 들으면서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급한 마음 가질 거 없고요. 차분하게 본인 페이스대로 따라오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은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연간 커리큘럼을 한번 쭉 봤고요. 일단 첫 번째 인사하는 영상이었으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어떤 강좌부터 수강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1년이란 시간 동안 저랑 같이 뭔가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그러니까 영어라는 게 좀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즐겁고 재밌게 가볍게 깔끔하게 이렇게 약간 좀 느조시라고 하죠. 우리 느조하게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본 강좌들에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